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주차 금요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언은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실망을 주는 일로 인해서 앞으로는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입니다. 오늘의 실패가 있기에 나는 지금 일상에서 안주하지 않고 내일에 대한 열정을 품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누구도 힘들지 않고 실망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내가 힘들 때는 나 이외에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고 나는 가장 불행하고 외로운 사람으로 생각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힘듦과 외로움은 나의 미래에 행복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아주 영양분 있는 많은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오늘의 불행감과 외로움과 그리고 괴로움 등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고 밟아도 다시 피어나는 강한 생명력을 가진 풀처럼 살아갈 수 있는 보약이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실패로 인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실패의 경험으로 많은 것을 배우면서 내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내일의 탄탄대로를 달리기 위해서 잠깐 동안 비포장 도로를 지나고 있을 뿐입니다. 뻥 뚫린 고속도로를 질주하기 위한 준비 운동을 오늘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우리 저번 시간에 조금 했던 연애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오늘의 수업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회는 식음료를 판매하기 위한 제반 시설이 완비된 호텔이나 호텔 외의 장소에서 2인 이상 동일한 목적의 단체 고객에게 식음료와 기타 부수적인 사항을 첨가를 해서 행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호텔 연회 시설과 식음료를 판매하기 위한 시설이 완비된 장소에서 단체 행사나 고객이 원하는 테이블 배치, 그 다음 식사와 음료를 제공을 하고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연회에는 각종 회의나 세미나, 전시회, 컨벤션, 결혼식, 회갑잔치, 돌잔치, 생일잔치, 이런 다양한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호텔 연회 상품의 효과는 탄력적으로 인력이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품 가격이 차별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고객이 연회에 참석하는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에 대한 단가가 낮아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상품대의 그 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성이 극대화되고요.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인원을 서비스함으로 인해서 생산성이 극대화가 되고 대중화와 홍보 효과,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함으로써 호텔을 이용하지 못했던 이러한 고객들도 이용을 할 수 있는 이런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홍보를 할 수가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수기 타겟 효과로서 연회장은 비수기에 보다 싼 가격으로 임대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객실까지 해서 비수기에 많은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 기획 상품을 기획을 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연회 행사 종류에는
식음료를 중심으로 해서 생산과 판매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고, 연회 행사와 연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장소 판매를 하는 임대 연회 행사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임대 연회 행사는 뭐 이렇게 이런 회의나 미팅, 전시회, 박람회, 테마 파티 이러한 행사를 할 때 식음료는 서비스 되지 않고 그냥 연회 장소만 임대하는 행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 형식에 의한 분류는 뭐 정찬 파티, 칵테일 파티, 티파티, 뷔페, 출장 연회, 리셉션 파티 등이 있고요. 목적에 의한 분류는 가족 모임, 기업 행사, 학교, 정부, 협회, 이벤트 행사, 그다음에 단순 식사형 행사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회 예약에 대해서 이제 오늘 알아볼 부분은, 연회 예약은 주최 고객의 예약에서 일시와 장소, 그 다음에 인원, 메뉴, 장식, 연출에 의한 계약 체결의 과정을 거치고 그 계약 사항에서 요구한 성격에 알맞은 메뉴와 음료, 분위기, 연출을 제공하는 영업 행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회 예약은 짧은 그 시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간을 넉넉하게 해서 예약을 해야 됩니다. 행사가 큰 행사일수록 기간을 좀 더 뭐 미리 해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몇천 명씩 이렇게 모임이 있는 뭐 전 세계에서 모이는 컨벤션 국제 행사라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큰 행사이기 때문에 그 보통 뭐 2년에서 3년 전부터 예약을 하고 준비를 하는 이런 행사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자의 예약에 의해서 접수가 되어야 되고 제안 견적서에 의해서 호텔 연회 부서와의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작은 행사라도 보통 뭐 그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그 비수기 성수기에 따라서 그 연회장의 그 예약률이 많으면 예약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최대한 그 빨리 그 예약을 하는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회 행사와 인원수에 적합한 가격대의 연회 메뉴와 음료 그리고 기타 연출 비용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자와 호텔 연회 부서와의 이런 협력에 의해서 그 연회 예약이 성립이 됩니다. 자, 연회 예약의 중요성은 연회 예약은 최소 10명 이상부터 수백 명, 수천 명에 이르는 행사 진행으로 인해서 예약 시부터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약 담당자는 전문 예약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고객으로부터 요청되는 다양한 요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행에 차질이 생기면 그 행사를 그 치르지 못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호 고객과 연회 예약 부서 간에 이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그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회 행사의 성공적인 마무리는 새로운 고객 창출과 고객 재창출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연회 행사를 어떻게 잘 성공적으로 고객이 주최자가 만족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새로운 고객이 창출되기도 하고 또 재창출 계속 행사를 이어서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회 예약 접수는 판촉에 의한 접수가 있는데요. 호텔 판촉 직원,
그러니까 호텔에 가면 연회 판촉부만 아니라 호텔 판촉부가 있습니다. 호텔 판촉부가 있는데 이 판촉 직원들에 의해서 예약이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판촉부는 그 연회뿐만이 아니라 뭐 객실, 그 다음에 뭐 식음료 이런 다양한 행사나 이런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판촉을 하는 부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촉에 의한 예약을 접수를 하고요. 주로 이런 판촉부 행사는 주로 대규모 행사겠죠. 뭐 개인뿐만이 아니라 기업이나 뭐 학회 뭐 이런 그 다양한 뭐 가족 행사라도 이런 대형 행사 같은 이러한 행사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고객의 내방에 의한 그 예약 접수입니다. 그래서 연회 행사에 참석을 해서 경험이 있거나 주위 사람들의 그 구전이나 추천에 의해서 예약하는 고객으로서 직접 내방을 해서 그 행사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행사 장소라든지 이렇게 해서 고객이 직접 방문을 해서 예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화에 의한 접수입니다. 해외나 거리가 먼 곳에 있는 고객이 줄을 이루고 사정으로 인해서 직접 내방해서 예약을 하기 어려운 경우, 그래서 이제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에서도 그 방문을 하지 못할 경우에 이렇게 전화로서 예약을 접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텔렉스라든지 팩스라든지 이메일에 의한 예약 접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직원의 소개, 호텔 직원이 뭐 가족이나 친지나 그 다음에 뭐 친구, 그 다음에 뭐 지인, 다양한 지인들을 소개를 해서 해주는 예약 접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등에 의한 예약 접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서 연회 예약이 실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연회 예약 장부 확인인데, 연회 예약 장부는 예약 컨트롤북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약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약 스케줄을 확인을 하고 날짜와 그 시간, 그 다음에 그 장소가 여유가 있는지, 다른 예약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그 확인한 다음에 그 장소, 그 예약이 가능하다면 예약 컨트롤북을 확인을 하고 날짜, 시간, 장소를 확인을 하고 여유가 있는지 예약이 가능한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약이 가능하다면 예약 접수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예약 접수서를 작성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그 가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최자 역시 이 가계약을 통해서 가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 행사를 완벽하게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선적으로 이렇게 일단 계약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계약을 하고 나서 나중에 주최자의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약이 취소가 될 수도 있고 연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가계약을 하고 예약 접수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약 컨트롤 가계약이 성립이 되면 예약 컨트롤북에 기입을 합니다. 일단 가계약 같은 경우에도 일단 계약으로 갈 수가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기입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주최자와
같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정식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소통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견적서를 일단 작성을 합니다. 소통을 하면서 견적서를 작성을 해서 고객이 원하는 행사에 뭐 이런 가격이라든지 그 예약에 의해서 가격이라든지 이런 뭐 행사 내용, 그 다음에 뭐 메뉴, 뭐 이런 다양한 상황들을 이제 작성을 해서 견적서를 작성을 하고 이런 가격을 협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음료나 주류 이런 것까지 해서 실내 장식 이런 주최자의 요구에 의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견적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주최자에게 이런 견적서를 보냄으로 인해서 주최자가 이 견적서를 보고 합당하게 이제 뭐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확인을 해서 계약이 성립이 되게 되면 예약 확인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예약이 확정이 되면 호텔과 주최 측에 의해서 정식 계약서를 정식 계약서가 작성이 됩니다. 이제는 정식 계약서가 작성이 되면 그 행사를 바로 치를 수 있도록 그 호텔 측에서도 그 진행이 되겠죠. 행사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 행사 날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예약 변경이나 이렇게 취소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 날짜까지 이렇게 해서 행사를 완전하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주최자에 의해서 뭐 사정으로 인해서 예약이 변경이 될 수도 있고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약이 뭐 예를 들면 변경이라면 그 시간이 뭐 연기가 될 수도 있고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그 연회장이나 날짜나 시간이나 뭐 장소나 이렇게 여유가 된다면 이렇게 변경을 하고 이것도 뭐 뭐 며칠이라든지 일주일이라든지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바꾸면 예약 변경이 된다면 이게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고 이렇게 되면 예약 변경이 가능합니다. 뭐 이런 그 수수료 취소 요금이라든지 이런 수수료가 필요 없이 예약이 변경이 되지만 급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예약 변경이 안 될 경우에는 뭐 취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그 주최자의 사정에 의해서 취소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약이나 일정이 취소가 될 경우에는 주최자와 이렇게 호텔 측이 그 상호 합의하에 취소 시간에 따라서 취소 요금이 청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넉넉한 시간이 뭐 넉넉하게 뭐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이렇게 넉넉하게 해서 취소가 되면 취소 요금이 없을 수도 있지만 급박하게 이렇게 그 취소가 될 경우에는 취소 요금이 청구가 됩니다. 이러한 점은 그 주최자 측에서도 이런 알고 있어야 될 의무라고 합니다. 연회 예약 부서의 구성원의 직무를 보면 그 대고객 서비스의 그 평등화입니다. 그래서 연회 예약을 위해서 방문하는 모든 고객을 대할 때는 직위 고하를 막론을 하고 정중하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고요. 행사의 규모나 가격 등에 따라서 고객을 차별화하는 것을 없애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객에게는 평등화, 뭐
큰 행사를 하든 적은 행사를 하든 뭐 직위가 높든 낮든 이러한 것을 떠나서 대고객 서비스에는 평등화가 적용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고객의 재창출이나 매출액을 증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약 부서 직원의 친절과 상담 태도 등에 따라서 주최자의 재구매를 창출할 수 있고, 이는 매출액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을 재창출하고 매출액을 증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연예 부서 직원이 얼마만큼 그 친절하고, 그 다음에 그 상담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객이 재창출이 되기도 하고 매출액이 증대되는 이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연예 판매 촉진 조직 구성원과 협조 체계를 강화를 통한 업무 효율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예 판매 촉진 조직과 긴밀한 협조와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상호 간의 의사소통, 그래서 이제 판촉 직원들과 연예 부서 간의 이런 협조 체계, 그러니까 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소통이겠죠.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면 고객이 원하는 이러한 욕구라든지 그 행사의 그 내용, 그 다음에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면 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고객의 불평,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판촉 직원들과 이런 연예 부서 직원들의 그 협조 체계를 강화를 해서 업무 효율화를 함으로 인해서 그 매출 상승과 고객 만족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가격과 고품질 상품, 그리고 고품질 서비스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경쟁기업과의 그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균일화된 상품, 그 다음에 뭐 균일화된 서비스로서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높은 가격으로서 고품질 상품, 그래서 이제 그 경쟁 기업과의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는 좀 고급 상품, 고품질 상품과 고가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호텔 연애를 하는 고객들은 주로 이제 돈이 많은 이러한 고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격이 높으면서 고품질 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해서 경쟁 기업과의 차별화를 내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약 직원은 전문 지식뿐만이 아니라 친절과 대고객 서비스, 친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기 개발에 힘써야 되고, 기업 측면에서도 교육과 훈련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고가격, 고품질 상품도 이제 뭐 경쟁사와의 이런 차별화를 이룰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담 직원들의 친절과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게 하면 그 행사를 더 좋은 성공적인 마무리를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고품질 서비스도 이제 뭐 경쟁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이런 평범한 서비스보다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진행을 하는 것이 경쟁 기업을 이길 수 있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약 직원의 대고객 서비스의 자질을 향상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도 개인적으로도 이제 자기 개발에 대해서
자기 개발을 향상시켜야 되겠지만 기업 측면에서도 이제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훈련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연예예약 부서의 직무 분석을 보면 연예예약 담당 지배인의 직무는 총괄적인 지휘와 감독 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예약의 그 총괄적인 지휘와 감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연예예약 메뉴라든지 가격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최자와 이렇게 연예예약을 할 때 그 행사의 뭐 규모라든지 행사 내용,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비수기라든지 이런 다양한 행사에 따라서 이렇게 메뉴라든지 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연예 예약 담당 지배인과 주최자 간에 이렇게 협력과 소통에 의해서 메뉴와 이런 가격이 결정이 되고요. 연예 예약 접수에 따른 뭐 관리나 결제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예 예약 담당 지배인은 그 행사를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고 하기 위해서 그 주최자와의 소통, 그렇게 해서 그 고객과 주최자와의 이런 소통을 통해서 그 이번 행사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뭐 재구매라든지 이런 그까지 다 생각을 해서 메뉴와 가격을 결정을 해서 싸게 줄 수도 있고 좀 더 높은 가격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 코디네이트의 직무는 행사 내용을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행사 지시서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행사 지시서는 그 연예 행사를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연회장의 그 직원들이 이 행사 지시서에 의해서 행사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행사 지시서가 고객이 원하는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고객을 요구가 완벽하게 그 완벽하게 완벽하게 이걸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사 지시서를 작성을 할 때에는 굉장히 조심해서 고객과의 이런 협력을 통해서 작성이 되어야 되고, 빠진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게 그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행사 지시서에 의해서 모든 행사 직원들은 이 준비를 하고 행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협력업체에 발주를 하고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에 필요한 연회장에서 호텔 내에서 준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각종 이벤트라든지 그 다음에 뭐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런 다양한 그 준비물 등도 발주를 하고 처리를 하는 사람이 이제 연예 코디네이터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행사나 고객 관리를 코디네이터가 하고요. 그 다음에 예약 담당자는 내방객의 연회 접수를 하고 연회장을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내방객이 주최자가 그 연회 예약 접수를 하면 그 행사가 이루어질 장소를 주최자와 함께 그 둘러보고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 행사 내용에 따라서 테이블 배치라든지 인원이라든지 뭐 그 이벤트 내용과 그 다음에 그 인테리어 이러한 것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연회장을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메뉴라든지 견적서, 그 다음에 도면 작성 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립 후에 메뉴를 제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배인과 이렇게 코디네이터에 의해서 이런 행사가 모든 다 준비가 되면, 이렇게 메뉴라든지 견적서라든지 이제 그 도면 작성, 뭐 행사 지시서 등을 제출을 하죠. 조리부에 제출도 하고 또 연회장 직원에게 이런 도면 작성이라든지 행사 지시서에 포함된 이런 지시서를 연회 직원에게 미리 알려줌으로 인해서 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고객 카드 관리를 작성을 하고 유지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회 기획인데요. 연회 기획은 고객의 연회 행사를 위해서 사전 준비 과정부터 행사 진행 과정, 행사 종료 후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들의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제반 사항을 구체적인 계획서를 가지고 실행을 해야 되고요. 연회 행사에 대한 계획 과정에서 요구되는 사항은 행사가 항상 특정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점. 그래서 연회 행사는 호텔 내에 있는 연회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장소에서 고객이 원하는 장소, 뭐 그 고객의 집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회사 직장이 고객의 직장 회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야외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장소에서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사가 항상 특정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그 다음에 행사의 규모, 행사 최소 10명 이상부터 수백에서 수천 명까지 행사가 진행이 된다라는 점. 그 다음에 행사와 내용이나 성격 이런 것들은 행사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인원이라든지 방법에 따라서 다양하게 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회 기획은 이러한 다양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연회를 기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회 기획의 중요성은 연회 기획가가 등장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이 되고 계속 발전을 하고 또 이벤트라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 되고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연회를 전문적으로 기획하는 연회 기획가가 지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파티 플래너라든지 파티를 개최하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는 파티 플래너, 그 다음에 푸드 코디네이트, 플로리스트, 웨딩 플래너와 같은 전문 직업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위기를 연출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연회는 분위기를 연출을 하는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행사를 어떻게 분위기를 잘 연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의 성패를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첨단 연회시설, 요즘에는 최첨단 연회장, 호텔에 있는 연회장도 그냥 장소만 있는 게 아니라 인테리어 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호텔 연회장은 8개 국어 동시 통역 시설은 기본으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조명이라든지 무대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렇게 첨단 시설들이
구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서비스와 식음료 상품을 구성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객과의 약속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자와의 상호 유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연예기획의 구성 요소를 한번 보게 되면 주최자와 주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최자와 주관자는 그 주최 측이 행사를 기획을 하고 행사의 목적과 같이 하는 구성원들을 모집을 해서 행사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주최자와 주관자입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주최를 하고 주관을 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행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의 목적이 있는데 행사 주최자의 행사 취지와 연회 목적을 알 수가 있고 주최자의 의도대로 진행을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최자나 주관자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그 행사의 목적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 결혼식이라면 그 결혼식이 아름답고 분위기 있고 이런 다양한 연출을 통해서 그 결혼식을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성공적으로 신랑 신부 측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행사에 참여하는 하객들까지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일시인데요. 뭐 날짜나 시간, 그래서 연회가 개최되는 요일과 시간으로 인해서 주최자의 요구대로 준비를 해서 행사 시작으로부터 약 2시간 전에는 모든 준비가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행사가 진행이 되기 뭐 여유 있게 행사가 시작되기 전 뭐 최소한 2시간 전에는 그 행사를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뭐 행사 시작 뭐 얼마 되기 전에 그게 아직 준비가 안 됐다거나 뭐 급박하게 이렇게 그 행사 준비가 되면 주최자가 굉장히 그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최자가 도착하기 전에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최소한 2시간 전에는 그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회장은 연회 기획 요소 중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최자가 원하는 시간, 그 다음에 장소, 그 다음에 수용 가능한 그 인원에 따라서 적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연회기획관은 주최자의 의도를 빨리 파악을 하고 행사의 성격과 규모, 그 다음에 인원수에 맞는 최적화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사의 형태를 보게 되면 행사명은 그 주최자의 행사 목적에 함축되어 있고 이 행사의 그 테이블 배치라든지 그 음식, 그 다음에 서비스 방식, 뭐 이러한 것들이 연회 행사의 그 형태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정된 연회 행태는 연회 메뉴와 함께 그 음료도 결정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연회 메뉴와 음료의 종류는 전문적인 상담의에서 결정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것은 호텔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행사의 형태에 따라서 테이블이나 음식이나 서비스나 뭐 음료가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출인데요. 연출은 연회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연회 행사의 성격과 기획 의도에 따라서 연회 행사의
성격이라든지 기획, 의도에 따라서 다양한 연출을 할 수가 있고요. 연예 경쟁력을 위해서 다양한 연출 장비와 장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출력에 의해서 그 행사의 그 승패를 좌우하는 경쟁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그 행사를 기획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이겠죠. 그래서 주최자가 그 예산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산의 크고 작고에 따라서 그 행사를 그 연회 장소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변수로서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행사의 성격에 맞는 적절한 연회 메뉴와 음료 분위기 연출 장비를 고객의 예산 범주 내에서 그 기획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장 비싼 메뉴로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최자의 의도에 적합한 예산을 제한을 하고 그 범주 내에서 그 최고의 연출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연회를 기획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을 보면 매출 증대 효과입니다. 그래서 연회 행사를 기획을 할 때는 최소의 비용 발생. 그래서 이제 그 연회 기획가 같은 경우에는 연회를 기획을 할 때는 최소의 비용, 호텔 측에서 이제 기획을 하게 되면, 비용은 최소로 발생을 하도록 하고, 이익은 매출은 최대의 매출을 향상할 수 있는,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그 연회 행사를 기획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호텔 기업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전달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기획력을 발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매출을 올리면서 이런 그 고객에게나 호텔에 좋은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런 기획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홍보 효과인데요. 홍보 효과는 다양한 고객의 참석으로 인해서 호텔 브랜드에 대한 홍보를 기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회 행사를 하게 되면 뭐 한정된 연령대가 아니라 그 행사를 기획을 하게 되면 다양한 연령대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그 호텔 브랜드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뭐 예를 들면 20대부터 뭐 60대, 70대까지 이렇게 행사가 참여를 하게 되면 20대는 지금 그 호텔의 주 고객은 아니지만 나중에 이런 그 20대 고객이 나중에 뭐 30대, 40대가 됨으로 인해서 주 고객이 될 수 있도록 미리 호텔 브랜드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러한 행사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 언론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홍보 효과는 돈으로 할산할 수 없는 기대 효과는 큽니다. 뭐 예를 들면 세계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명인이라든지 뭐 대통령 뭐 이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호텔에 그 행사나 아니면 투숙을 하게 된다면 이 행사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제 언론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 나라의 그 호텔이 있다라는 존재를 전 세계에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홍보 효과는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이러한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연회 테이블 배치인데요. 이제 연회장에 우리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듯이 연회장에는 그 테이블이 뭐 큰 공간에 테이블이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 넓은 공간에 테이블이 하나도 없이 그냥 빈 공간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최자가 원하는 테이블 플랜으로 인해서 이 공간을 채워나가는 거죠. 뭐 라운드 테이블이 될 수도 있고 사각 테이블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형태의 테이블 플랜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 플랜은 좌석 배치도로서 식탁의 모형을 중심으로 참석하는 사람의 이름을 배열해 놓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테이블, 이렇게 큰 행사일수록 이렇게 좌석 배치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그 라운드 테이블이 이렇게 되면 뭐 이 테이블 인원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테이블에 이렇게 1, 2, 3, 4, 5, 6, 7, 뭐 이렇게 테이블 번호를 이렇게 쭉, 해서 그 행사장의 그 로비에 이렇게 1번 테이블에는 누구 이렇게 행사 테이블마다 이렇게 좌석 배치도를 배열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참석하는 인원이 이 좌석 배치도를 보고 입구에서 보고 들어가서 자기 그 좌석에 바로 착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좌석 배치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수의 연회일 경우에는 주최자가 좌석을 일일이 줌으로 인해서 친근감을 더해주는 이런 효과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행사에는 좌석 배치도를 설치를 해서 표시를 해서 그 참석하는 사람이 자기 좌석 배치도를 보고 들어가서 착석을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수 연회일 경우에는 주최자가 일일이 오는 고객들을 좌석까지 안내를 하면서 이렇게 알려주게 되면 친근감이 더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행사 주최자의 요구에 따라서 원하는 형태의 테이블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주최자가 원하는 형태라든지 테이블의 그 형태가 그 배치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연회의 인원이라든지 행사의 목적에 따라서 연회장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테이블 플랜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테이블 배치는 다양한 종류의 테이블 배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는 것은 그 하나의 이제 그 예로서 보여드리는 거고, 이 형태의 테이블 배치 외에도 고객이 원하는 대로 다 가능합니다. 아예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빈 공간에서 고객이 원하는 형태의 뭐 테이블 배치라든지 이런 다양한 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소개해 드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진행이 되는 테이블 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너 스타일은 공간의 활용도 뿐만이 아니라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고 다양한 목적의 행사에 어울리는 형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라운드 테이블 하나당 8명에서 10명까지 앉을 수 있고 행사 성격과 메뉴에 따라서 인원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행사 그 헤드 테이블이죠. 헤드 테이블이 있고 여기에 이제 한 테이블에 8명에서 10명 정도 앉게 되면 연회장의 크기에 따라서 수십 명에서 수백 명, 수천 명까지 이렇게 행사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뷔페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모임의 형태나 인원수에 따라서 다양한 테이블 배치가 가능하고요.
이런 테이블 연회장이 있다면 앞에서 보았던 이렇게 라운드 테이블이 들어가고 뷔페 테이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뭐 행사 성격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렇게 뷔페 테이블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되고 이쪽에서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뷔페 테이블을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회의나 세미나를 위주로 하는 형태로서 세미나 스타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식사는 간단하게 도시락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고, 또 회의나 세미나는 여기에서 하고, 여기서 뭐 간단하게 뭐 도시락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이렇게 뷔페 테이블을 따로 설치를 해서 다른 연회장에 이렇게 뷔페 테이블을 설치를 해서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고객이 원하는 대로 행사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쇼 스타일은 패션쇼나 콘서트에 많이 사용하는 형태고요. 테이블 없이 의자만 배치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보시면 이런 패션쇼 같은 패션쇼나 뭐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테이블 형태, 고객이 원하는 테이블 형태를 설치를 하고 여기에는 의자만 배치를 해서 행사를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극장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의자만 배치를 하고 주로 강연회나 연석회, 영화 시사회 등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헤드 테이블이 있거나 아니면 뭐 시사회 같은 경우는 스크린을 설치를 하고 여기에는 의자만 이렇게 배치를 해서 행사를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중소연회 테이블 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테이블, E형, U형, I형 테이블 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